같은 거보다 61페이지 어디까지 했더라? 인간의 두 번째 논법. 인간의 모든 사회는 가족에서부터 큰 기업, 국가정부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혼자 떨어져 살면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잘 알다시피 사회를 벗어나 출가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다. 반면에 사람이 조직체 한 구성 요소가 되어버리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뜬 채로 잠들어 있게 된다. 그래도 그의 마음이 고난도의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살수록 이제 똑똑한 것 같지만 잠들어 있는 채로 산다라는 거죠. 깨어 있지 않고. 현대의 공장은 개미들의 조직체보다는 복잡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펜듈럼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것은 모두 개별적인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조직체 산물인 것이다. 텔레비전 장치는 한 사람이 발명했지만 텔레비전 방송은 펜듈럼이 조종하는 전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이다. 정말 대표적인 펜듈럼의 하나가 방송이죠. 방송에 의해서 전 그 국가의 사람들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뭐 미국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로 뭐 미국의 야구, 미국의 골프, 뭐 미국의 농구, 전 세계가 수입해서 그걸 보고, 그죠? 영국의 축구. 사람이 조직체 한 요소가 되면 그는 펜듈럼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 결과 개인적 관심사와 조직체가 만들어내는 조건 사이에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사람이 이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느라 고개를 들어 좌우를 둘러보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허튼 소리 하지만 내가 왜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 반대야. 나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정말이다. 아주 분명한 예로서 어린이의 여름 캠프를 들 수 있다. 공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불안정한 청년들의 심리는 펜듈럼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펜듈럼은 자신의 공격적인 특성을 살려 경쟁심이 꽃피는 환경을 창출한다. 이 환경에서 만일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지 않다면, 다시 말해 조직체를 구성하는 매개 변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롱거리로 내몰거나 무리로부터 내쫓거나 또는 단순히 실컷 해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청소년들은 최면에 걸린 상태로 마치 꿈꾸듯이 현실을 살아간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중 속에 포함되거나 또는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뜨린다. 겉으로는 편안하고 활기 있어 보여도 이런 억압된 느낌은 잠시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도 지금 경쟁 환경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제 최면에 걸린 상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평함을 얘기하잖아요. 평등. 근데 우리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공정한 경제, 그죠? 공정한 경제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 이런 청소년이든 누구든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건 위험한 거죠. 이런 펜듈럼이 이런 작업을 해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애들은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무한 경쟁을 없앤다고 해서 완전 평등을 해버리면, 그죠? 그럼 애들이 공부를 할까요?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평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평등이어야 된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기회의 평등이어야지 결과의 평등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복지들은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든 언제든 일을 열심히 했든 적게 했든 뭐라고? 다 필요 없고 재산도 다 몰수하고 뭐라고? 국가에서 그 몰수한 재산을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줘. 결과적인 평등입니다. 그건 지속가능이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죠. 왜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똑똑하고 이거 풀토킹 되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 다 빠져나가 보세요. 북한보다 못 살까? 저는 이미 북한에 다 퍼져가지고 우린 더 가난해지고. 그 얘가 뭐지? 그 대학교에서 학점을 주는데 선생님 얘기하세요. 얘기해주세요. 아니 난 저번에 얘기했잖아.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그거 또 들어야 돼. 그 얘기는. 학점을 주는데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이제 평균 점수로 학점을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이 이제 좀 높았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F 학점이 나온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해서 그러다고. 그러니까 한 조를 얘기한 거야? 아니면 전체? 과 전체. 예. 그러니까 평균 점수로 전체 다 그 학점을 주겠다 했더니 나중에 결국에 와서는 전부가 다 F 학점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결과의 평균 같아요. 그 맨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내니까 이제 A 학점 뭐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B를 받은 거예요. 전부 B.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뭐라?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더욱 놀라운 건 그래가지고 다음번인가 다다음번에 보니까 전부 F를 받았는데 진짜 놀라운 건 걔네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은 애들도 공부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이었던 애들은 당연히 공부 안 하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회의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에요.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은 이 결과의 평등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지 뭐지? 그게 옛날엔 대출에서 용난다는 거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했는데 점점 이제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있는 사람들이 막 투자해서 이제 잘하는 사람만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꼭 문재인 정부 잘못만이 난 아니고 아니고 전체 이게 지금 상황이 전체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 일자리도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이슈화 되고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하기가 되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문재인 정부 이런 게 확 잘못인지. 바뀌어버린 게 아니고 서서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못 느끼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청소년들은 최면에 걸린 상태로 마치 꿈꾸듯이 현실을 살아간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중 속에 포함되거나 이게 군중이에요. 군중심리. 그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폭행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딱 사람들을 보고 딱 집어가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라는 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게 군중심리예요. 과도한 경쟁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종의 체면 상태에 빠뜨린다. 겉으로는 편안하고 활기 있어 보여도 이런 억압된 느낌은 잠시 후 사라지지 않는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완전히 압도당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꿈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억압을 느낀다. 그것은 거의 좌절감과 같다. 파괴적인 삶의 사건들은 그 사람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저 마구 벌어진다. 무자비한 상황의 흐름은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가고 그의 의식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며 간신히 물에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만일 청소년들에게서 내면의 중심축이 자기 확신이 없다면 그들은 본능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든든하게 받쳐줄 의지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처는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조직의 규칙에 복종하는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래 문화에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걔네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를 따라하다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 이제 좋지 않은 애들한테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일진 이런 거. 그리고 또 일진은 또 그 조직폭력배들이라는 또 펜듈럼에 또 깊숙이 또 관여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친구들인지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지처를 찾다가 그 의지처를 못 찾으면 결국에는 이제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자살로 이어지는. 근데 앞으로는 심리적 멘탈이 강해지는 거랑 심리적인 공부랑 필수적인 이제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적이 높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어도 그 사람이 자살해버린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여름 캠프 같은 환경에서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철철 넘치고 스스로 물 만난 고기처럼 느끼는 그런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과장된 자신감 모두가 펜듈럼이 세워놓은 의지처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두 부류의 의지처 소유자를 상상해보라. 하나는 잡아끄는 부류다. 이봐 너 나를 잘 봐. 나처럼 해. 나처럼 해. 다른 하나는 찔러대는 부류다. 이봐 너 뭘 꾸물거리고 있어. 우물쭈물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봐. 이 두 부류가 꼭두각시처럼 펜듈럼의 갈고리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의지처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환상을 창조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꼭두각시들이 가진 짝퉁 확신을 보고 그것을 흉내낸다. 나처럼 해라는 규칙을 따르는 대가로서 그들에게는 의지처가 주어진다. 결국 사람들은 잡아끄는 부류 아니면 찔러대는 부류가 되어 마치 한 몸처럼 한 대 매달려 흔들린다. 조직체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펜듈럼의 지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펜듈럼의 법칙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지지자들은 그 규칙을 꼬리고대로 따라야만 한다는 완벽한 환상에 빠진다. 지지자들은 규칙을 따르면서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야단치고 싸울 때만 심한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욕을 섞는다. 그것을 저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조속함이란 무엇보다도 바보 같고 수준 낮은 취향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이 선생님 애들도 크면 이럴 거야. 태워지가 이제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말할 때 계속 섞잖아. 우리 애들도 이제 섞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요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집안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문화적으로 성숙되면 애들이 그걸 쓰더라도 덜 쓰는 거고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으면 진짜 자기가 무슨 조직폭력배나 된양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태연이 아빠 차 앞에 확 막아보니까 아이씨 여기 아빠 욕 썼다 이렇게 아니 일씨 김씨 아빠 욕 썼다 A씨만 쓰면 그냥 욕 쓴 줄 알고 바로 지적질해요. A씨 아니고 E씨라 했어. 그거 안 써요. 진짜로. 그거 안 써도 애들 중에 문화가 그래서 애들 쓰면 같이 배워서 써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마시멜로 이야기가 조작됐다고 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마시멜로 안 먹으면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 먹으면 2개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기다리고 어떤 애들은 안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애들은 나중에 성장 과정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살고 기다리지 못하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못 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해서 그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조작이 됐대요. 조작이 됐고 또 이제
그 조작된 거 그때 내가 올렸을까요? 밴드에.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조사하고 다시 이제 실험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마시멜로를 하나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은 그거지. 가난한 집 애들을 데려다 놓고 기다리면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줄게 이러면 가난한 집 애들은 뭐라고? 먹고 가죠. 응. 선생님 기다리는 게 뭐예요? 배고픈데. 그리고 걔네는 뭐다? 기다렸더니 없어지는 경험을 무지 많이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기다리면 안 된다는 룰 속에서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기다리라고 한다라는 건 웃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얘기하지만 가난한 집 애들일수록 단기적인 목표에 강하고, 그죠? 그 레벨이 높은 문화를 경험했던 애들일수록 뭐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 강해요. 그럼 왜 그러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모든 게 풍요로운 애들은 기다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야. 기다려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잘 먹이고 그러면 알을 계속 낳잖니. 그러면 그거로 너가 갖고 싶은 거를 가져.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가난한 집 애들은 그 알 낳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배고프니까 거위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표는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장기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벨이 높을수록 장기 프로젝트의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뭐를 한다?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해. 근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장 헤쳐 먹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아니면 자녀들한테 그 풍요로움과 투자, 기다림의 개념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애는 커서 가난해질 거라는 거죠. 63페이지 마지막 문단. 중요한 것은 펜듈럼의 지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펜듈럼의 법칙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지지자들은 그 규칙을 고지고대로 따라야만 한다는 완벽한 환상에 빠진다. 지지자들은 규칙을 따르면서도 뭐든지 마음대로 될 수 있는데도 그들은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야단치고 싸울 때만 신만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욕을 섞는다. 그것을 저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저속함이란 무엇보다도 바보 같고 낮은 수준 낮은 취향, 레벨이 낮다라는 거죠. 그것은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도 같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모두가 당장 씻지 않고 돌아다닐 것이다. 94페이지. 일례로 프랑스의 황제 루이 4세의 궁정에서는 씻는 것이 금지되었다. 황제 자신이 병적으로 위생을 증오하여 단지 꼬냑으로 손을 세척하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군중 신하들은 그의 본보기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몸을 향수로 흠뻑 적셔서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숨기야만 했다. 그 결과 궁정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고 또한 모두를 괴롭힌 것은 이였다. 그들은 이를 잡는 습관이 생겼고 완벽히 부이들은 우아하게 긁을 수 있도록 항상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 이처럼 법칙은 어떤 터무니없는 일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칙의 추종자들이 마치 양떼처럼 다른 사람들을 따라 똑같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근데 실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펜듈럼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가시잖아요. 오마이갓. 근데 나는 가시 진짜 저거는 불편하고 쓸모없이 왜 저걸 썼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선글라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이게 보니까 상투. 예, 이게 이슬비에는 또 우산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했더라고. 그럼 아무리 바람 불어도 가슴 구멍 또 쏟아지니까 날아갈 염려도 없고. 날아갈 염려도 없고. 양떼처럼 의심도 없이 누군가가 만든 말을 따라한다. 예컨대 짱이야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만들어 쓰기 시작한 사람은 양치기가 되고 나머지는 앵무새처럼 합창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말을 따라한다. 그들은 분명히 양떼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자, 다시 치어때를 떠올려보자. 깨어있는 의식의 측면에서 인간은 그들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을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는 그 사람이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성을 넘은 녀석들에서 설민서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왔잖아요. 요번에 제가 올린 거 있죠? 사피엔스. 1시간이 넘어서 못 봤어요. 근데 그거로라도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요즘 그 사람 책이 되게 핫한데. 그게 세지 사람들도 추천도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핫한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 책도. 그러니까 그거로라도 1시간 대강 듣고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년만 펜듈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인 또한 그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나도 그 책을 읽으려고 갔더니 방송을 타서 그런가? 품절이에요? 유발 하나리 책이 전부 임대됐더라고. 도서관에 가니까. 성인 또한 그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특히 무리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무엇에 관해 함께 토론할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열광적으로 호풍을 떤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면 놀랄 것이고 자기는 당연하고 옳은 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오랫동안 자유해야만 할 것이다. 군중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종종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펜듈럼은 의지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이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의지처를 찾았다고 치자. 그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별일이야 있겠는가. 물론 그것 또한 하나의 추구다. 그러나 조직의 규칙에 복종하면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면 편리와 안전은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의 선물인 영혼의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 말인 거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 완벽하게, 그리고 지금 21세기 완벽하게 펜듈럼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그 펜듈럼의 속에 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어야만 뭐가 된다?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된다?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펜듈럼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다. 조직체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영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은 그가 한 번도 자신만의 길을 찾지 않고 평생 동안 그저 조직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거를 절대 이제 까먹지 마셔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전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몸에 관한 건지 마음에 관한 건지 영혼에 관한 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미래의 경영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건 뭐에 관한 건지, 그죠? 지금 우리는 트랜스퍼, 이건 뭐에 관한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경제학을 배운다면 이건 뭐에 관한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나요. 7가지 습관. 일곱 가지 습관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여기 어디쯤. 영문을 넘나드는 어디 근처쯤. 트랜서핑은 7가지 습관보다는 조금 더 영혼에 가까이 가는 거. 경제학은 영혼하고 관계없죠. 미래경영 이런 거는 몸, 마음의 어디 중간쯤 그걸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영혼만 뛰어나거나 마음만 뛰어나거나 몸만 뛰어나거나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사람이 조직을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펜듈럼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곳에서도 눈을 뜬 채 꿈꾸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 속에 머물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다. 별표시, 밑줄 작, 돼지꼬리 땡냥. 이 트랜서핑이 선생님들한테 주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메시지. 펜듈럼 속에 머물면서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법을 깨달으라는 거죠. 멋진 말 아니에요? 시장 속의 철학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면 시장을 벗어나서 산속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다? 자기는 시장에 있겠다. 이게 불교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로 구분돼요.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대중적이냐 산속이냐 소승불교 뭐고 대승불교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데 소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승을 위해서. 그거는 전체. 대승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럼 만약에 소승불교는 뭐예요? 소승불교는 산속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이제 깨달음에 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도 깨달음을 얻지만 같이 대중들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게 대승불교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보다 레벨이 높아요. 근데 그 대승불교가 되려고 하면 또 조건은 뭐죠? 사회 안에 소속을 그죠? 응.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사회 안에 머물지만 펜듈럼화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사회 안에 머물지만 깨달을 수 있어라 이 말이죠. 경전을 중시하는 게 대승불교였습니다. 경전을 중시하는 게? 네. 아니 둘 다 경전은 중시하겠죠. 근데 그거를 실천할 때 나만을 위하냐 그거를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같이 할 것이냐 내 위주로 할 것이냐 우리 가족만을 위해 할 것이냐. 예컨대 여름 캠프에서 펜듈럼의 규칙에 종속되지 않는 한편 왕따가 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대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 무대를 떠나지 않은 채로 관객의 눈으로 이 삶이라는 연극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펜듈럼의 잡아끄는 총알은 누구이며 찔러대는 총알은 누구인지 또 누가 규칙을 추종하는 지지자들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 이거 딱 앉잖아요. 누가 회장이고 누가 말이 많고 누가 막 꼬시고 있고 이런 거 모임에 가서 딱 보면 알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도 같이 놀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오면 막 문 때리면서 아씨 내가 아까 너무 막 욕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오버했나 막 이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하고 괜히 왔네. 쓸데없는 말 한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보면 항상 올 때마다 조용하면서 지켜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찌 보면 참여 안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참여한 거죠. 아, 쟤는 저러고 있고, 쟤는 저러고 있고, 쟤는 저러고 있고, 얘가 이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고, 이렇게. 그들의 비난만 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깨어나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흔히 잠들어 있는 사람과 대치하기 시작하여 의존적인 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양극성이 생겨나서 그 깨어난 사람은 왕따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 보면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의존적인 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얘기랑 함께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깨달지 못하면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펜듈럼 속에 머물 때 명확해야 되는 거죠. 66페이지. 그러므로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트랜스피 규칙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사람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어라. 이게 트랜스핑의 규칙입니다. 나는 나야대로, 걔는 걔대로. 이거랑 되게 많이 상통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는 얘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접근하고 왜요? 막 이러고, 그죠? 갈 때는 또 진짜 갈 거 막 이러고. 그 삶이라는 게 전부 그거잖아요. 그죠? 로맨스라는 게.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어색해서 막 그 뭐를 두다가 또 막 밀당하고 막 그러다가 또 좋아지다가 그러다가 또 각해라면 못 가게 자꾸 울고불고 하고. 트랜스핑의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쿨하게 하라는 거죠. 오면 왔어? 그래 놀까? 이러고 갈 때는 잘 가? 막 이러고. 말은 쉽지. 감정이 그렇게 안 돼. 감정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진정한 트랜스퍼라는 거죠. 트랜스퍼의 규칙을 암기하세요.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도와주어라. 펜듈럼의 규칙은 나처럼 따라해. 그게 펜듈럼의 규칙이고. 암기하세요. 이걸 암기하면 모임이나 누구랑 뭐 할 때 풀해지게 돼요. 처음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씩 풀해지게 되죠. 제가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없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암기하라는 숙제를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